코인버스에서 알려드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코인 시장의 핫 이슈.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강경한 매파적 메시지를 던지며 시장이 예상한 최악의 상황을 실현시켰는데요. 해당 연설에서 그는 7월 인플레이션이 완화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라면서도 한 달 동안의 개선으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기에는 불충분하다고 강조했죠. 게다가 중앙은행이 미국 경제에 약간의 고통을 유발하는 방식일지라도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발언을 내뱉자 뉴욕 증시와 코인 시장이 또 와르르 동반 급락했는데요. 코인 시장의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심리적 저지선인 2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기까지 했고,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가상자산 또한 이에 대한 영향을 직격으로 맞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코인 시장에 악재가 발생하니까 덩달아 투자 심리도 계속해서 위축하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에서 자칫 추산하는 공포와 탐욕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현재는 극단적 공포 단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상황이 이렇게 악화가 되면 아무리 코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코인 투자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 코인 투자를 잠시 쉬어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MZ세대, 특히 밀레니얼 세대들은 코인 시장에 투자하는 비율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수많은 이슈를 만들고 있는 MZ세대가 왜 다른 기성세대와 다르게 무슨 이유로 코인에 열광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특히나 그들이 사랑하는 투자 방식인 코인 선물 거래에 대해 그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의 혹한기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특히 경제활동을 이제 막 시작해 재정적 어려움이 많은 2030 세대들의 경우에는 억장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코인 열풍을 타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에 합류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본전 찾기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MZ세대, 특히 밀레니얼 세대가 코인 시장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투자회사 알토 인베스트먼트가 발표한 2022년 대한투자 보고서 밀레니얼 세대가 미래 금융을 보는 방법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의 약 40%가 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안정적인 뮤추얼 펀드보다 코인에 더 많이 투자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코인을 소유한 밀레니얼 세대 중 70% 이상이 은퇴 포트폴리오에 코인을 추가할 의사가 있다고 하죠. 자산운용사 드비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밀레니얼 세대 중 3분의 2 이상은 비트코인이 금보다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설문조사를 반증하듯이 실제로 업비트 이용자 연령대 비중은 20대, 30대, 40대 각각 31%, 29%, 24%를 차지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왜 MZ, 특히 밀레니얼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이렇게나 코인에 열광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밀레니얼 세대들의 상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를 가리키는데요. 즉,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 청년들, 지금의 20대부터 40대 초반까지가 해당됩니다. 이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에 진출해 고용 감소, 일자리질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뉴욕타임스가 밀레니얼 세대 30명 이상을 인터뷰한 결과 그들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항상 빚을 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응답했죠. 그리고 대부분 저축을 위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거나 미혼인 사람들은 빚 때문에 데이트 한번 하기도 어렵고 자녀를 가지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로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밀레니얼 세대들 중 198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다른 어떤 출생 그룹보다도 높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들은 30, 40대가 됐고 현재 최악의 인플레이션, 높은 주택 가격,
코로나19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무슨 밀레니얼 세대만 고생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기성세대들도 그 정도 고생은 다 해봤어. 우리 때는 더 심했어. 라고 말이죠. 물론 기성세대분들도 경제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오셨다는 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MZ세대, 특히 밀레니얼 세대들은 과거와 다르게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 한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 경제활동을 했던 세대들은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자신이 살 집 한 채 정도는 구매할 수 있었으니까요. 즉, 경제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릴 수 있었던 세대였던 거죠. 지금과 다르게 예금이자만 무려 20%에 육박했었고 부동산 가격 또한 매년 아름답게 올라가던 시기였으니까요. 그러나 2022년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들은 어떤가요? 주식, 부동산, 금, 저축 등 정말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막 재테크를 시작하는 MZ세대들에게는 이미 레드오션이 되어버린 주식과 부동산에서는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 겁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투자 대상이 발견되면서 MZ세대들에게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코인. 코인은 전통적인 투자 자산들과 달리 구체적인 가치 평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면서 거품을 키워왔죠. 그 과정에서 인터넷 정보를 상대적으로 발빠르게 얻을 수 있는 MZ세대들이 굉장히 큰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다른 수입원을 찾아야 했고 그것이 코인 투자로 이어졌습니다. 수익을 거두는데 최소 몇 년이 걸린 주식과 달리 코인 투자는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 경제가 휘청이는 와중에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코인 시장의 호황기가 찾아왔고 그로 인해 갓생러가 되고 싶은 MZ세대들에게 코인은 가장 좋은 재테크 수단으로 깊숙이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당연히 밀레니얼 세대들도 본인 자산의 가치를 더욱 키우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졌겠죠. 그래서 파이어족 혹은 갓생러가 되고 싶은 밀레니얼 세대들은 단순 코인 투자를 넘어 좀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재테크 영역을 찾게 됩니다. 그 확장된 영역이 바로 코인 선물 거래인데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미 자리 잡은 현물 거래에서 굳이 위험하게 선물 거래로 영역을 확장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왜 이미 자리 잡은 현물 코인 거래에서 선물 코인 거래로 영역이 확장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선물 거래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 거래 방식이 있지만 크게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물 거래는 물건 투자 자산과 돈, 투자금을 거래 시점에 서로 맞교환하는 방식인데요. 즉, 현물 거래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은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길 바라고 사는 것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주식 투자가 바로 현물 거래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산 주식의 가격이 올라야 내가 돈을 버는 거죠. 그러나 선물 거래는 이와는 조금 다른 거래 방식입니다. 선물 거래는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만 현재 시점에 이루어지고 실제로 물건과 돈을 교환하는 것은 미래의 특정 시점인 거죠. 예를 들어 매수자 A와 매도자 B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비트코인 한 개를 1,000만 원에 거래하기로 A와 B가 약속했습니다. 자, 현물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하기로 약속한 그 시점에 비트코인 한 개와 1,000만 원 둘 다 존재해야 되고요. 그 즉시 맞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물 거래는 조금 다릅니다. A와 B가 비트코인 한 개를 1,000만 원에 거래하기로 현재 시점에 약속을 하지만 실제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것은 미래 시점에 하게 되는데요. 미래 시점에 약속한 조건으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A와 B가 비트코인 한 개를 1,000만 원에 거래하기로 약속하고 3개월 뒤에 주고받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3개월 뒤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한 개 1,000만 원이라면 아무런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800만 원 혹은 1,200만 원까지 변하게 된다면 A와 B 둘 중 한 명은 손실을 보게 되고 나머지 한 명은 이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자신이 손해라고 하여 파기할 수도 없는 그런 계약이죠. 이런 선물 거래는 거래 계약과 실제 물건을 주고받는 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물건이 없더라도 선물 거래로는 팔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물건을 주고받는 시점까지 어떻게든 물건을 구해서 주면 되니까요. 그리고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은 현재 이루어지지만 대금 지급은 미래이기 때문에 그 전에만 돈을 구해오면 됩니다. 이러한 선물 거래 개념이 아주 잘 적용되어 있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나 주식 선물의 경우는 규제나 조건들이 까다롭고 만기가 존재하는 등 여러 불편한 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코인 선물의 경우 개별 거래소들이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 주식 선물의 불편함을 다소 경감시켜 놓았습니다. 실제로 코인 현물 거래와 코인 선물 거래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롱과 숏 두 포지션 모두를 이용할 수 있고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말이죠. 게다가 코인 선물의 경우 주식 선물에 비해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비용도 저렴한 편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무기한 선물이 존재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선물 거래의 경우 기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할 수 없지만 개별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코인 선물 거래의 경우 대부분이 무기한 선물이기 때문에 중간에 포지션을 정리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인 선물 거래를 하게 되면 소액으로도 큰 돈을 빠르게 벌 수 있습니다. 다른 투자 자산들처럼 투자 성과가 확인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데요. 그로 인해 갓생러 MZ세대들의 답답한 상황 속에 좋은 투자 대안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유튜브와 같은 대중이 접할 수 있는 미디어 채널이 많아지면서 코인 투자로 성공한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게 된 것도 큰 영향을 끼쳤죠. 실제로 90만 유튜버인 날로는 3천만 원으로 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해 무려 100억 원까지 벌었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고 시도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실제 사례도 존재하니까요. 그만큼 도전의식이 강한 갓생러들에게는 코인 선물 거래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코인 선물 거래를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반대급부로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 또한 존재합니다. 즉, 코인 선물 거래로 성공한 사람들도 많지만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유튜버 랄로의 경우도 100억까지 벌었지만 그 이후의 투자 실패로 8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청산당한 사건도 화제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인 선물 거래를 하기에 앞서서 투자에 대한 공부와 연습을 끊임없이 반복하셔야 합니다. 수많은 기회가 있는 곳이 코인 시장이지만 그만큼 많은 위험 요소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를 할 때는 누군가의 말만 믿고 행동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공부한 자신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갓생러가 되어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 수 있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성공적인 코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코인버스에서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